우리나라의 이례적인 초저출산 현상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초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35개국의 패널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요인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도시 인구 집중도가 낮고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 제도 요인으로는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나라 청년들의 개인 단위 미시 분석이나 시도 단위 분석 결과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출산율 변동 요인들은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평균과 상당히 동떨어진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낮고 도시 인구 집중도는 너무 높고 혼외 출산 비중,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 여건과 관련된 각 변동 요인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정책 시나리오를 통해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추정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규모를 현재 1.4%에서 OECD 평균 2.2%로 높이는 경우 학계 출산율은 0.06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학계 출산율이 0.1명 증가하고, 이와 같이 청년층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0.12명, 도시 인구 집중도가 낮아지면 0.41명, 혼외 출산 비중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0.16명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 출산율이 0.002명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개의 시나리오 각각에서 나온 수치는 비록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이 모든 시나리오대로 개선이 된다면 총 학계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최대 0.85명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요소인 도시 인구 집중도나 혼외 출산 비중을 제외하면 학계 출산율은 0.272명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0.85명이 늘어난다는 건 출산율이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시나리오에는 도시 인구 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